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TV 최서입니다. 오늘은요 2016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소설 중에서 이번 수능에 도대체 어떤 작품이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나올까? 제가요 그 많은 작품 중에 탑5를 딱 뽑아왔거든요.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대망의 1위! 여러분 뭐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출제자의 눈에서 어떤 게 출제 요소가 많을까? 자, 제가 봤을 때는요, 1위는요, 작자 미상의 옥소전입니다. 여러분, 이 옥소전은요, 수능 특강 133쪽에 나와 있는데, 전체 줄거리를 당연히 알아놔야 돼요. 자, 소설은요, 전체 줄거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그 부분을 해석하는 힘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전체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이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의 작품이 당시에 꽤 많았어요. 인기가 있었다는 거지. 자, 이와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 수능 완성에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수능 완성편을 준비할 때 다시 녹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우선은 옥소가 뭐냐? 옥필이에요. 옥필이. 얘 이름이요. 강릉추월이라고 박혀 있어요. 이름이. 자, 강릉추월전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근데 이 옥소를요. 선관, 선계, 천상계의 누군가에게 받습니다. 주인공이. 그러면 이 옥소는요. 정말 자기의 주인이 불었을 때만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지점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일단 옥소전의 핵심 특징은요. 스케일이 커요. 중국까지 진출하는 우리나라 영웅이 나옵니다. 엄청 스케일이 크지? 우리나라 영웅이요. 중국인과 결혼을 해서요. 중국에 막 가가지고 굉장한 영웅성을 발휘하거든? 이거 우리 민족의 자부심, 우월성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데 충분했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이별과 만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당연히 고난도 나오고요. 이제 이 영웅이 영웅성을 발휘하면서 또 만나는 내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신라시대 강릉에 사곡봉 아래 살던 이춘백, 제가 조선인이라고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 이춘백 잘 봐두세요. 이춘백이 선택받은 자야. 하늘의 존재인 선관을 만나서 강릉추월이라는 옥퉁소를 얻어요. 자, 이 강릉추월이라는 피리는 이 춘백이 주인이야. 자, 어느 날 춘백은 뱃놀이를 하다가 중국까지 가게 돼요. 중국 옥문동에 이르러서 중국의 조상서의 딸 조소저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소저는 아가씨라는 뜻이잖아. 자, 조부인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중국인이야. 자, 이춘백과 조소저가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춘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과거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선정 베풀고 부인과 함께 돌아오던 중에 문제 상황 수적을 만나게 돼요. 해적이죠. 자, 이때 조부인은요 납치가 되고요. 이춘백은 막 떠다니다가 중국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수적을 만나면서 이별을 하게 된 거야. 춘백과 조부인이. 자, 수적을 만나서 이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조부인의 뱃속에는요 아이가 있었거든. 그래서 조부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수적의 속으로 해서 탈출해서 스님이 돼요. 중이 되고 아들 운학이라는 아들이야. 그럼 생각해봐. 얘 이름은 뭐가 되겠어요? 이운학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중이 된 조부인이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설영국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주면서 잘 키워달라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또 수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장수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수적이 우두머리 장수백이 이 운학을 딱 봤어. 너무 괜찮은 거야, 애가. 그래서 자기가 납치를 해가지고 해룡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키워요. 그러면 운학의 입장에서는 워낙에 어릴 때 이 수적의 손에 키워져서요. 이제 자기가 진짜 해룡이라는 줄 알고 살고 장수백이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인물관계 한번 그려볼게요. 이춘백 그리고 조소저 이 사이에서 이운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운학이요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장수백이라는 나쁜 해적에 의해서 이운학이 납치가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자라게 되냐면 해룡이라고. 장해룡이겠죠?
요런 이름으로 자기를 알고 살아. 근데 워낙에 뛰어난 이 능력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룡은요, 또 역시나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어사가 된 뒤에 자신의 과거를 알고, 그래서 이런 수적들을 막 소탕하고 자기 어머니를 만나요. 여기까지 일단 엄마까지 만났거든. 근데 이 해룡이요, 장수백 말고 또 장수백이랑 같은 파인 뒤에도 나오는데요. 어천수라는, 역시나 얘도 도적질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해룡의 장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해룡이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어머니 조서저와 다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국에서 일이 나타나는 거야. 자, 한편 춘백은 중국에서 도사를 만나서 병법을 배우고, 자, 춘백 안 잊었죠, 여러분? 누구예요? 자, 이윤학의 이 장해룡의 아버지입니다. 저 병법을 배우고 총나라의 승상이 돼. 이게 이제 여기서 스케일이 나오는데요. 중국이 이제 무대가 됩니다. 총나라와 누가 지금 싸우게 됐냐면요. 송나라가 싸우게 됐어요. 초기에는요, 아버지인 이춘백이 승상이 돼서 나가고요. 자, 아들인 이운학은요, 얘는 아들이잖아. 송나라 황제 요청에 의해서 지원군이 돼서 대사마로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둘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만나질 못했는데 옥퉁소, 옥소죠. 옥소를 매개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옥소는요, 가족 상봉의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춘백과 운학부자는 난리를 해결한 후에 신라로 돌아와서 온갖 봉동 누리다가 승천한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애초에 선계의 존재였거든, 하늘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 흐름 잡았어요? 안 어렵지.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서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옥퉁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우리 교재 수록된 장면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총나라와 송나라의 대결 상황에서 서로를 만나서 알아보고 극적인 상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2위로 뽑은 작품은요, 제가 진짜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에요. 자, 별표 정진사전인데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나 웬만한 현대소설보다 더 재밌게 읽었거든?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이토록 기발한 내용, 참신한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쌍둥이가 나와. 쌍둥이 남매가 나오는데요. 정진사의 자식들입니다. 제목 정진사전이잖아. 근데 이 작품은요,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나뉘고요. 우리 교재에는요, 후반부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연계 출제의 어떤 트렌드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장면을 거의 대부분 물고 오기 때문에 후반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전반부의 내용을 일부를 가지고 와서 중략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진사의 자녀 세대의 이야기가 핵심인데, 전반부는요, 남녀 간의 결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혼인이 진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정진사에게는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창인과 규봉이라는 애야. 창인이 남자고요, 규봉이 여자입니다. 자, 어느 날 정진사의 이웃에 사는 박소저랑 최소저는요, 박씨 부인, 최씨 부인이 돼요, 나중에. 자, 박소저와 최소저가 규봉이 친구란 말이야. 옛날에는요, 남녀가 막 어우러지면서 놀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끼리, 남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끼리. 자, 그렇게 노는데 이제 규봉이를 초대한 거지, 와라. 근데 규봉이가 꿈자리가 좀 그렇고 아프다는 핑계로 막 이렇게 해서 안 가요. 근데 이제 창인이가 그럼 내가 가볼까? 하면서 여장을 해요. 이 남자가 여장을 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여장 모티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박소저, 최소저랑 놀다가 나중에 이제 엄청 시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잘 통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장을 했군, 우리를 속였군, 이란 걸 알게 되고, 최소저랑 박소저가 자기 부모님한테 알립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재밌네, 기이한 일이네 하면서 너네 이참에 결혼해라 해가지고 혼인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전반부 내용이야. 선생님, 근데 왜 창인이만 혼인해요? 규봉이는요? 규봉이도 혼인하죠. 요 뒤에 나옵니다. 계속 가볼게요. 우리 여기서요, 이 박소저가 또 재미있는 게, 우리에게
남잔데 여장을 해가지고 속였어? 우리도 복수하자 하면서 약간 장난식으로요. 박소저 자기 사촌을 남잔데 여장시켜가지고 규봉이 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또 결혼을 하게 돼요. 볼게요. 광철이라는 사촌인데요. 한편 박소저의 사촌 광철과 규봉 사이에 혼담이 오가자 박소저는 광철을, 여기도 여장 모티프 나오죠? 여장시켜서 규봉의 집에 방문하게 하고 규봉과 그의 어머니는 광철을 여자라고 믿고 이틀이나 묵게 했다고. 이제 다른 집에 시집 못 가지. 자, 이렇게 창인에게 속은 것을 복수한 박소저는 최서저와 함께 창인과 혼인하고 그리고 광철과 규봉도 역시 혼인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해됐죠? 전반부는요, 여기 등장하는 젊은이들의 혼인, 애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장 모티프로 나온다라는 점이 되게 재밌어요. 이제 후반부가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수록된 부분인데요. 일지라는 기생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후반부 내용도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지라는 기생이 보통 나오잖아. 그럼 기생이 본처를 미워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막 내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일지도 역시나 그런 모습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요, 제꾀에 제가 넘어가서 일지의 최후가요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요. 제꾀에 제가 걸려 넘어가는 그 부분이 수능특강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이조판서가 된 창인은, 그러면 창인은요 이제 뭐 정판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어사의 명을 띠고 찾은 평양에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일지라는 간악한 기생의 도움을 받고 목숨을 구하게 돼. 이를 계기로 일지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옵니다. 후반부는요, 쟁총영 가정 소설이다라고 하는데요. 쟁총영, 자, 처와 첩의 갈등입니다. 근데 이때 이 처는요, 본처 두 명은요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최부인, 박부인 굉장히 착하다. 근데 간악한 기생 일지가 이들을 모함을 해요. 근데 나는 이 일지가 정말, 제가 전문을 읽고 소름이 돋았던 게, 자기 아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상대편 자녀들을 공격하려고요, 자기 아들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납치를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납치를 하냐면요, 창인이 임금의 명에 의해서 말리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웃집에 사는 차돌과 나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봐봐, 이때 이 일지가요, 얘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목표가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이게 아니라 집안의 재산을 모두 다 빼돌려서 도망가야 되겠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때 자기랑 내통하던 다른 남자가 있어요. 이 다른 남자 차돌이라는 남자인데 요 둘이가 사실은 남몰래 만나고 있거든. 그래서 나쁘게 흉계를 꾸며가지고 이제 그 창인의 재산을 탐내는 거죠. 간교한 꾀로 박부인과 최부인을 내쫓고 정판서의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지만 실패한다. 어떻게 실패하냐면요, 이 실패 내용이 중요한데, 누구를 내쫓는다고? 최부인 그리고 박부인 내쫓는다고 했죠. 근데 이 내쫓을 때 또 조력자가 나와요. 꿈속에서 최부인은 쫓겨나 있고 박부인을 이제 납치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는데 조력자가 꿈에 나와가지고 좀 환상성이 있는 거죠. 비현실적인 요소. 박부인을 막 다른 데로 인도를 해서 나가요. 근데 그게 이제 수특에 나와 있는데, 차돌의 친구 중에 봉돌이라는 애가 있어. 이름 귀엽네. 근데 이 봉돌이가 진짜 나쁜 애야. 그래서 자기 부인을 이제 먼저 떠나보내고 박부인을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야. 여자를 되게 밝히는 그런 남봉꾼이거든요. 근데 이 봉돌이가 이제 납치 계획을 다 해서 데리러 왔는데 박부인이 어떤 환상성에 의해서, 그런 요소에 의해서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꿈의 조력자를 만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박부인 어디 갔지? 나 납치해야 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난 여자면 다 좋아. 하면서 일지를 납치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일지를 데리고 가는데 일지가 이제 막 봉돌이의 구박을 받으면서 막 술 장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개똥인가? 또 다른 남자를 이제 꼬셔가지고 같이 우리 도망가자 하다가 봉돌이한테 걸려가지고 개똥이 죽고, 막 일지는 또 살인죄 쓰고 감옥 가고 막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인생이
진짜 정말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선인은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타국에서 돌아온 정판서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일지로 인해서 집안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이 일을 바로잡겠다 하면서 이 부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행복하게 되고요. 우리의 일지는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밌죠? 정진사전 출제자가 봐도 출제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3위는요. 작자미상의 천수석이라는 작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와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거든요. 당나라 말기가 배경인데, 자, 한 시대가 말기잖아. 끝날 무렵에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제 위씨 집안의 여러 인물들이 처한 갈등 관계,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역사적인 인물을 끌어왔어요. 뭐 이극용이라던가 서로경이라던가 위보형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은요. 실제로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다. 거기에 그 인물들의 실제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진 않고요.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소설로 창작한 거지. 우리나라 고전 문학계에서 정말 권위 있는 교수님께서요. 이 천수석이라는 작품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고전 소설계의 원탑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어요. 자, 같이 가보자. 위보형과요. 양씨가 대립하는데 어떤 관계냐면요. 일단 위광미, 얘 남자다. 여러분 남자. 아빠예요. 위보형의 아빠. 그리고 위광미와 부인 이씨 사이에. 그러니까 위광미라는 아저씨가요. 부인 이씨도 있고 양씨도 있었어. 근데 이씨는 착한 부인이야. 근데 양씨는요. 나쁜 부인이야.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얘도 아들 있고 얘도 아들 있거든. 근데 이 이씨와 위광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무 뛰어난 거야. 위보형이라고. 그러니까 양씨는 화가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모함하고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하겠지. 그 갈등 관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위보영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갖춰 양씨의 시기를 받는다. 보영은 외숙부인 이처사에게 가서 학문을 닦은 후에 서로경과 혼인하게 된다. 이에 양씨는 탕자인,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간옥지, 그리고 음탕한 여자인 이초에, 얘가요 진짜 얼마나 여우 같냐면 나중에는 막 왕을 꼬셔서 왕의 어떤 사랑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간옥지라는 남자, 얘 남자야. 그리고 이초회라는 이 여자, 얘네가요 악인으로 등장하면서 위보영의 어떤 혼인 생활을 망치려고 합니다. 같이 가볼게요. 양씨가 이들에게 사주를 하는 거죠. 근데 위보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설오경이야. 둘이 이제 혼인을 진행하는 장면이 수능 특강에 나와요. 비밀리에 혼인을 진행하려고 막 하는데 이제 어떻게 알고 이 간옥지가 서로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초애가 위보영을 차지하기 위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보영 부부는 온갖 고난을 겪게 되지만 보영은 그 와중에도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이에 임금 의종은 보영을 동창공주의 부마는 임금의 사위거든으로 삼고 서로경은 집에서 내쳐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위보영은 워낙에 뛰어나니까 공주랑도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공주랑 서로경의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얘네들은 선인이다. 근데 나중에 막 이초애랑 또 나쁜 악인들이 동창공주를요 독살하고요. 막 죽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경을 위기로 몰아넣거든요. 근데 동창공주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경과 굉장히 잘 지냈고 서로경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아들 사원이 출생을 했는데 이 사원이 또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발휘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서로경은 아들 사원을 낳고 그 사실을 안 동창공주가 오경과 사원을 돕는다. 자, 위사원이겠죠. 위사원이 이제 영웅성을 발휘하고요. 가문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후 동창공주는 곽숙비, 악인이야. 이초애, 얘네들을 포함한 악인들의 음모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위보영은 오경과 다시 재결합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간악한 이초애, 위보영을 좌천 보내는 데 역할을 해요. 자, 한편 곽숙비의 배려를 배신하고 비밀리에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는 이초애에 의해서 황실의 혼란은 계속되고요. 이 이초애가 내가 갖지 못한 남자 위보형 얘 가만두지 못하겠죠. 그래서 위보영을 또 화주자사로 보내는데 막 또 옆에서 말을 하게 되죠.
자, 위광리의 둘째 부인 양씨의 나쁜 사람이었죠. 자, 아들 사원의 고난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틈을 타서 양씨가 사원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때 위부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위험을 피해서 이처사에게 가던 중에 납치당한 사원은 또 탈출하고 누구의 양자가 되냐면 이극용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원과 이극용이 또 좋은 일을 해요. 자, 보세요.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겪던 위보영 부부는 이제 노인의 도움으로 천상계로 다시 돌아가 성계로 들어가고요.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보영은 난을 토벌하는 데 참가하여 공을 세운 후에 종적을 감춰버린다. 일단 위보영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자기의 아들 세대인 위사원이 이제 역할을 하고 위보영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도리를 한 다음에는 선계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남은 일은 누가 처리해야 돼? 그치, 당나라 말기잖아. 이때 위기는요, 사원이 활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간신들이 몰락해 가는 당나라 황실의 반기를 들자, 자, 이극용은 사원을 양자로 들인 사람이야. 사원과 함께 난을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도적이 되었던 누구야? 악인 간옥지와 이초애를 잡아서 원수를 갚아주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요. 당말의 개손 때는 혼란을 겪으면서 사원은 후당의 제1대 황종인 장종을 살해한 무인들의 추대를 받아서 뭐가 돼요? 2대 황제인 명종이 돼서 혼란한 정치를 안정시켜서 으뜸 명군으로 칭송을 받고요. 자, 사원의 아들이 또 나와요. 이게 가문 소설이다 보니까 복성이 태어나는데 이 복성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그 뒤에 또 다른 작품으로 한 80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천수석은요. 워낙에 스케일이 큰 작품이라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른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위보형, 설오경, 간옥지, 이초애 이런 식으로 핵심 등장인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 놓고요. 줄거리 자체를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선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작품이 남았죠. 4위 작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자미상의 청백운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너무 재밌어요. 일단 두쌍성이 남자 주인공이야. 얘도 뛰어난데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진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호소절을. 그래서 이 호소저가요, 막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효를 다하면서 남편을 보필하고요. 결국 이 남편 두쌍성이요, 장원급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쌍성이 장원급제를 하고 나서요, 누구에게 현혹을 당하냐면, 기생 나교랑과 여섬료를 만나면서 미혹이 됩니다. 자, 이 나교랑과 여섬료는요, 나쁜 인간들인데 첩으로 들어와서요. 처음에는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호소저를 몰아내겠다는 공동의 목표의식이 있거든. 근데 호소저가 진짜 내쳐져요. 그리고 나서는 얘네 둘이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안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처척 간의 갈등이 핵심 축인데요. 이 두 기생을 첩으로 들여서 처음에는 기생이 시어머니 눈치를 봅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가 호부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죽자마자 호부인을 모함하죠. 막 자기 그 남편 두쌍성한테 가가지고 호부인 겉으로는 현모양처인 척하고 시어머니 엄청 사랑하는 척하는데요. 제사 모실 때 음식 진짜 제대로 관리 안 해요. 머리카락이 한 줌씩 들어있다니까요? 하면서 자기들이 몰래 머리카락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호부인을 모함해요. 결국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사대부 두쌍성이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리석어 보이죠? 맞아요. 이 작품에서는요. 두쌍성이요. 사대부이면서도 좀 부족한 면모도 보이고 있다. 현명하지 못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현명하지 못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요, 선이 이깁니다. 조력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호부인은, 야, 이 호부인 멋지다? 침수를 또 배우고요. 두쌍성은 그동안 집안을 어렵게 했던 이런 첩들의 악행을 다 알게 돼요. 근데 그때 나라에 전쟁이 나는데 당연히 이 두쌍성이 출전을 하겠죠. 참전을 하게 됐는데 적의 독화살에 맞았어. 근데 우리 호부인이 뭘 배웠었죠? 침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호부인이 침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요. 마지막은 둘이 다시 합쳐요. 그래서 복락을 누리다가 신선이 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주목해 봐야 될 건요. 호부인이 어떤 여성상이냐? 조선 후기에 정말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그리고 능동적인, 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침수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런 능동적인 여성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 갈게요. 마지막 작품은 공동 5위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영화로도 나와 있는 전우치전과 숙향전은요. 진짜 이 조선시대에 정말 사랑받은 작품이라서 다른 작품에 막 숙향전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기도 해요. 제가요, 전체 줄거리를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출제될 만한 핵심 요소들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우치전 하면요, 여러분, 이 전우치는요, 약간 악동 같은 느낌도 있고, 인간미도 있는 그런 영웅이다라는 거, 그래서 더 매력적이야. 정말 무슨, 절대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좀 불완전해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영웅인데 인간미가 있어. 그런 점에서 독자의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도수를 사용하는데요. 백성을 구제하는 데도 쓰고요. 지배층에 저항하는 탐관오리를 벌하는 데도 써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요. 자기 절친을 위해서도 씁니다. 절친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의 수저를 꺾는데도 막 도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재미 요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슈퍼 액션 히어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1종의 이본이 있을 정도로 많이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자, 숙향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숙향전의 핵심 포인트는요. 숙향이 원래 하늘의 존재야. 근데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천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선도 역시나 하늘의 존재야. 그래서 숙향과 이선이요. 이 지상 세계에서 만나서 사랑을 이루는데 그 과정에 숙향이 5번의 액을 만나서 여러 고난을 겪거든요. 그 고난을 겪을 때 천상계의 존재들부터 자연물들까지 숙향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다라는 게 이 작품의 핵심 출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쌤서희TV에서는요.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 소설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중심으로 잘 복습을 하시고요. 좀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EBS-I 파이널 체크포인트 최서희의 문학 강의를 통해서 확장 학습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